자리에 앉으세요. 네, 우리가 마음에 깨달음을 얻으려면 또는 마음이 평온해지려면 깨달음을 얻거나 마음이 평온해지려면 이렇게 현실 생활하는 곳에서 보리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리심이 참 잘 안 일어나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참 안 일어나. 그래야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야지 뭐 지혜를 이루고 부처도 되고 그럴 텐데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꼭 발버리심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 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외모에 대해서도 차별이 막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더 키 크고 뭐 이런 것들을 더 부러워하거나 좋아하는, 그러니까 시대가 내면을 중시하는 시대면 마음이 더 평온할 수 있는데 외부 현재 외부 외모 또는 형태 상태 이런 걸 더 중시 여기게 되면 분별심이 훨씬 커지거든요. 내면을 중시 여기면 안으로 나 자신의 내면만 보니까 외부에 대한 마음이 흘러나가는 것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분별심이 크질 않아요. 내 문제가 중요하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외부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더 돈이 많아지고 더 건물이 더 커지고 사회 관계망이 더 좋아지고 등 해서 물질이 더 커지니까 마음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것보다 물질의 크기를 마음을 더 두게 되니까요. 이래 되면 그냥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승자 독식처럼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또 심지어 가졌는데도 덜 행복해서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래서 차별이 정말 심해진다. 그래서 마음이 물질 세계를 중시하게 되면 될수록 현재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물질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 심지어 수행자 정말 출가자, 난 열심히 수행만 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질의 영향이, 옛날엔 물질의 영향이 별로 안 컸어요. 수행자가 물질로 끌려가지질 잘 않았다고. 물질의 힘이 그렇게 안 셌기 때문에. 지금은 물질의 힘이 훨씬 더 세져가지고 수행자가 가만히 열심히 산속에서 열심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 세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요. 물질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수행자들도 물질의 영향을 저절로 이렇게 쭉 물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물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했을 때 경제 규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GDP. 경제 규모를 얘기 안 할 수. 왜 경제 규모, 요즘에 일본 여행 좋아하잖아요.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엔화가 싸졌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나라가 2000년도만 해도 GDP, 1인당 GDP가 1만 달러였어요.
1만 불. 1만 불. 그 당시 일본은 GDP가 4만 불. 일본은 4만 불. 1인당 GDP가 4만 불. 우리는 1만 불. 4배나 차이 나잖아요. 개인당 GDP가. 그래서 2000년도만 해도 일본이 2000년에 가면 비쌌던 거예요. 전자제품도 그때 더 좋았고 더 비싸고. 근데 우리나라가 2010년이 되면서 2007년이 되면서 2만 불이 됐어요. 정말 폭풍 성장을 했어요. 우리는 노무현 엄청 욕했지만 노무현 시대의 경제 성장이 제일 엄청나게 빨리 됐어요. 1만 불에서 2만 불 2배 곱하기 2 된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5천 불에서 1만 불 되는 것도 어려운 거였고, 우리가 90년대 초만 해도 막 이제 그 1만 불, 5천, 6천 불 막 이렇게 88 올림픽 할 때 5천 불 되지 않았어요. 한 3, 4천 불이었거든요.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정말 빨리 성장한 거예요. 2007년이 2만 불 때가 되면서 이제 일본이 많이 좀 그때 좀 싸진 거죠. 그리고 2017년이 되면서 3만 불이 넘었어요. 3만 불. 지금 현재 일본의 GDP, 1인당 GDP가 한 3만 4천 불 정도 돼요. 3만 5천 불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3만 3천 뭐 몇백 불 정도 합니다. 비슷하죠. 게다가 엔화까지도 폭락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 밥 한 끼에 2만 원 주고 15,000원, 2만 원 줘야 되는데 일본 가면 12,000원, 15,000원이야. 일본이 더 싸네? 제주도 가면 방 하나 얻으려면 뭐 10몇만 원, 20몇만 원 해야 되는데 일본 가면 10만 원 안 되는 데도 있어. 싸네? 옛날에는 반값 10만 원, 20만 원이 이렇게 우리한테도 큰 부담이었는데, 우리도 이 20년 전에 10,000불에서 3만 불로 쫙 올라오면서 우리도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일본이 오히려 더 싸다는 느낌이. 30년 전에 일본 갔을 때는 너무 비싸가지고 일본 여행 하기도 어려웠어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경제 규모가 이렇게 확 달라져 버리니까, 일본하고 비슷해져 버리니까 뭐 국내 여행 가니 일본에 가지 뭐 하는 이런 수준까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만만하게 보게 된 것도 이게 다 경제 규모에 따라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도 경제 규모가 이만큼 올라온 것처럼 임금도 그만큼 올라왔어요. 또 개인 명목상 GDP, 개인 이제 이렇게 그 소비 구매력 지수는 우리나라가 더 좋아, 일본보다. 신기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그 식당 가서 15,000원짜리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게 너무 비싼데 이렇게 밥값이 너무 올랐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도 15,000원이네? 뭐, 그럼 뭐 몇 끼 더 먹지 뭐. 그러면서 이제 물건도 더 많이 사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숙박비도 쉽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런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유럽하고 미국하고 또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유럽 하면 대단히 물가가 비싸고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고 미국하고 비등비등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비등비등했던 때가 있었어요.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 비등비등했어요.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GDP 규모도, 1인당 GDP 규모도 뭐 영국, 프랑스나 미국이랑 별반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2010년부터 갑자기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1인당 GDP가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유럽하고 미국과 같이 올랐는데, 2010년부터는 유럽은 그냥 여기서 이 길이 계속 그 4만 불대에서
계속 이렇게 기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지난 10년 동안 유럽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나 홀로 딱 해서 지금 8만 불대가 됐어요.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나 되는데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3만 3천 불이라고 했잖아요.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반은 되는 거예요. 1인당 GDP가. 임금도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유럽은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 유럽에서 직업 가져봐야 이거 힘들다. 차라리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서 알바라도 하자.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2배 차이 나잖아요. 그 유럽은 임금도 굉장히 높고 그동안 2배 올랐어, 임금이. 유럽은 오른 게 없어. 대신에 유럽은 뭘 해줬냐? 일하는 시간을 줄여줬어요. 힘드니까 자기네 나라들도 힘들어. 기업이 성장하질 않아. 대신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을 줄여줬죠. 근데 그걸로 이제 만족을 했지만 역시 계속 이 저성장이니까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미국은 반면에 쫙 올라가서 똑같이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2010년부터 10년 동안 2배로 8만 달러나 미국은 돼버렸단 말이죠. 이 현상이 전 세계를 완전 미치게, 특히 우리나라가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2017년에 3만 불이 넘었어요. 박근혜 정권, 무슨 정권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장해서 2017년 3만 불이 드디어 넘었어요. 근데 17년 3만 불 넘었으면 지금 23년이잖아요. 6년이 지났으면 지금쯤이면 4만 불 딱 돼야 되는데 4만 불 가까이 3만 8천 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2021년에 3만 5천 불까지 찍고 작년에 3만 2천 불 내려가고 올해 재작년에 3만 2천 불 내려가고 작년에 3만 3천 불 되고 3만 5천, 3만 2천, 3만 3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벌써 2017년부터 3만 불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우리도 기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딱 90년대 일본이 93년, 4년인가 이때 피크를 찍고 30년 동안 성장하지 않고 90년 정도에 4만 불 넘었던 일본이 계속 4만 불, 3만 몇천 불, 4만 몇 계속 그러다가 지금 3만 5천 불이잖아. 일본이 더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2017년 여기에서 계속 앞으로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는 2000년도에서 2000년에 1만 불, 2007년에 2만 불, 그 다음에 2017년에 3만 불. 도대체 무슨 이 17년 동안 3배가 성장한 거잖아요. 1만 불에서 3만 불로.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우리는 이런 걸 이룰 수가 있지?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걸 이뤘길래 이 2007년까지 해서 2만 불까지 되고 그 이후에 3만 불까지 된다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조선 또 기계, 자동차 이런 제조 이런 것이 1만 불에서 2만 불까지 되는데 요것들이 해준 거예요. 기계 제조, 자동차, 조선 이런 거 있잖아요. 화학 이런 거. 화학,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1만 불에 2만 불까지 하는데 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2만 불에서 3만 불로 가는 거는 이거는 IT예요. 반도체. 우리가 이렇게 2010년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LG 삼성이 스마트폰을 대량 생산하고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그 아이폰하고 갤럭시랑 서로 앞다퉈가면서 1, 2등을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90년대에 있을 수도 없었고 2000년대 초반도 2000년대 초반 투지폰은 노키아가 대세였어요. 노키아가 다 전 세계를 석권했었지. 모토로라하고. 우리나라는 쪽도 못 썼잖아 그때. 쪽도 못 쓴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좀 했는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으로 빨리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2만 불에서 3만 불대로 탁 성장을 한 거죠. 그때 반도체도 함께 스마트폰에 반도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그때 PC 이런 것들도 뭐 또 탭, 갤럭시 탭, 뭐 아이폰 탭 뭐 이런 것처럼 탭 같은 것도 하면서 성장을 2만 불에서 3만 불로 했죠. 근데 그 이후로 3만 불 이후로 2017년 이후로는 요즘에 반도체 뭐 삼성전자 안 가는 거 봐. 삼성전자. 엔비디아는 뭐 몇 배나 쫙 올라가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뭐지? 한때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시총이 비슷하고 뭐 앞치락 뒤치락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애플은 뭐 2조 달러 뭐 이렇게 엄청나게 1000조, 2000조 시총이 됐죠. 그래서 참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걱정이 많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서 유럽하고 같이 4만 불 2010년도까지 4만 불이었고 유럽은 4만 불에서 이렇게 더 이상 좋아지지 못하고 미국은 확 커졌냐.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플랫폼 기업들. 페이스북은 전 세계가 다 해요. 아이폰은 전 세계가 다 써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전 세계가 다 해요. 그래서 구글에서 하는 역시 구글 검색 내지 구글에서 하는 서비스도 전 세계에서 다 해. 그러니까 유럽은 이런 플랫폼, IT 플랫폼의 경쟁에서 완전히 잠식당했죠. 미국의 기업들이 전부 다 유럽의 피를 다 빨아먹어. 아니, 본래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만 하면 되는 거잖아. 미국도 사실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글, 페이스북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그리고 유럽을 완전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대신 그래서 미국은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까지 슝 10년 만에 이게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랑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 되는 건 다르거든요.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3억 3천만 명이에요. 인구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크냐? 임금도 엄청나게 높아진다. 여기에 세계에 있는 교육, 인재들도 전 세계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가죠. 유럽의 인재들이 안 모여. 유럽은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미국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아. 전 세계 100대 대학들 중에 이렇게 미국의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 세계 20대 대학을 뽑으면 30대 대학을 뽑으면 그 중에 20개가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인재들이 다 글로벌 인재들이 미국으로 다 모인다는 거죠. 유럽의 글로벌 인재들은 잘 안 가. 인도 그 천재들 다 어디가 미국으로 가지. 한때는 삼성전자로도 막 오긴 했으나 지금은 삼성전자 안 와요. 근데 삼성전자가 해롱해롱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전 세계를 잠식하면서 미국을 크게 성장하게 발전하게 했지만 결국 전 세계 입장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미국만 8만 달러 이상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간이 부어가지고
젊은이들도 연봉 1억이 아니면 많이 받는 게 아닌 거야. 미국에 가면 연봉 1억은 적은 거예요. 연봉 1억 받아가지고는 안 돼. 뉴욕에 살려면 연봉 2억은 돼야 1억 5천 정도는 살아야 돼. 조금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값 내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내기도 하거든요. 그 많은 돈을 집값으로 내려면 연봉 1억 5천은 최소한 돼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로벌 인재들 뭐 우리나라는 의사 최고의 직장으로 하잖아요. 뭐 이제 한 1억 정도, 연봉 1억 정도는 받아요. 수도권에 이제 그 의사들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보면 좀 더 많이 받는 의사도 있겠지만 적은 건 아니죠. 많잖아요.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천재들은 다 일로 가는데, 그런데 미국도 그 정도 의사들 그 정도 받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의사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연봉을 더 많이 줘. 연봉 3억, 4억씩 줘. 어떤 펀드 매니저는 뭐 수십억 받기도 해, 막.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1억 받고 2억 받고 하는 것이 별로 안 높아 보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미국의 젊은 인재들이 받는 걸 보면 어마무시하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 사람들도 유럽이 이렇게 우리가 일본이 싸져가지고 너도 나도 일본 가잖아요. 일본에 그 긴자 이런 데 가면 거기서 동창 만난대. 초등학교 동창 만나고 중학교 동창 만나고 막 그런다. 거기서 동창회를 할 정도 만나고 보면 그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일본하고 비슷해졌고 싸졌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유럽도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연봉이 이만큼 올라가고 경제 규모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유럽이 너무 싸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럽에 미국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지. 너도 나도 미국 사람들이 유럽으로 여행 가는 거예요. 유럽은 여행 갈만하잖아. 보면 멋지잖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유럽은 왜 그 품이 좀 동남아시아랑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유럽은. 그래서 이제 그 멋진 파리에 그 멋진 그 유럽의 그 도시들에 너도 나도 미국 사람들이 가서 유럽 사람들이 골치 아프대. 이제 미국 놈들이 너무 양키 이놈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아이 짜증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짜증 났었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저 어플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가정 주택에서도 외국인들을 이렇게 오게 해서 한 달 정도 머물게 하는 이런 시스템 그런 게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유럽에 이제 그 방 하나가 놀고 있으면 뭐 파리에 내가 집이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데 방 하나가 놀고 있으면 그걸 이제 온라인상에 내놓는다고. 그럼 한 달 살기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럼 얘들이 조용하게 있다 가는 게 아니라고. 와가지고 온갖 음악 틀고 파티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시끄러 죽겠대. 시끄러 죽겠대. 그래 너도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말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참 다양한 빈부격차를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2017년부터 3만 달러대에서 3만에서 3만 5천 달러에서 완전히 이렇게 거기에 갇혀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죠.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들이 모두 다 이제 잠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엔터 쪽으로는 희망이 있었어. 엔터 쪽으로. 그래서 BTS 나오고 뭐 우리 그 오스카에서도 뭐 여우주연상 작품상 받고 막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보면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엔터 쪽으로 뭐 굉장히 성장할 거다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요즘에 분위기가 이렇게
넷플릭스에도 볼만한 게 우리나라 게 혁신이 없어요. 혁신이. 그냥 맨날 연애하는 것밖에 없고 뭐 이렇게 눈이 확 뜰 만한 이런 작품들이 보이지 않고 가수들도 모르겠어 누가 뭔지. 난 밤양갱밖에 몰라 막. 다른 거는 몰라. 뭐 트와이스가 음원 차트 1위 뭐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BTS는 은퇴한 사람들 같고. 그리고 OTT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OTT 시장의 전통 강자는 넷플릭스였죠. 그런데 여기에 애플도 뛰어들고 또 디즈니도 뛰어들고 우리나라에는 왓챠 또 뭐가 있나요? 웨이브 뭐 여러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OTT 플랫폼들이 서로 엄청나게 경쟁해서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투자를 해서 작품을 드라마를 만들고 뭐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계속 그랬는데요. 이게 디즈니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도 이게 잘 회원이 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들 안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인가요? 올해 작년 중반부터인가요? 예전에는 디즈니가 있으면 또 애플 플러스가 있으면 디즈니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에다만 올리고 자기 거에다만 올리고 넷플릭스는 안 넣어줬거든요. 서로 경쟁한다고 우리 것만 써 우리 것만 해 라고 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네 해서 뭐 우리 거에도 올리고 넷플릭스에도 제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계속 이런 디즈니나 이제 왓챠나 쿠팡플레이나 이제 그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넷플릭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망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위험 때문에 엄청 주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반토막이 났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회사들도 적자가 너무 크면서 넷플릭스에다 우리도 그냥 제공 예전처럼 해야겠네? 하면서 넷플릭스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전고점을 뚫고 만큼 또 올라갔다고요. 이게 무슨 현상이 되냐면 우리나라 왓챠나 우리나라 웨이브, 우리나라 티빙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적자라는 거예요. 500억씩, 1000억씩 뭐 마이너스 1000억, 뭐 마이너스 500억 무슨 회사가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넷플릭스가 더 독점을 더 하게 되면서 투자를 줄이는 거예요. 영화를 덜 만들고 드라마를 덜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한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 우리나라 영화 제작사들 놀았다. 넷플릭스에서 돈 주지, 애플에서 돈 주지, 디즈니에서 돈 주지. 야, 우리는 만들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영 분위기가 완전 반대가 돼가지고 작품을 안 만든다잖아요. 요즘에는 될 만한 작품도 잘 없고 작품을 안 만들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지금 손가락 빨고 있다라는 거지. 가수들도 손가락 빨고 있고 그 유재석이나 뭐 강호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비싸잖아요. 요즘엔 지상파도 이런 OTT 때문에 지상파도 망할 직전. 지상파 계속 적자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 비싼 연예인 안 쓰고 한 명만 쓰고 나머지는 옆에 조연들, 그러니까 싼 사람들 쓰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유명한 강호동, 뭐 유재석 몇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찍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걸 못 찍는다라는 거지. 너무 출연료가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이제 유명한 그 배우들이 자기들도 일이 잘 안 들어오니까 유튜브를 해. 본인들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나와. 유튜브 경쟁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엔터 쪽에도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반대가 돼서 참 난감하다.
저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하고 엔터 사업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요. 예, 사회가 자유 또는 어떤 다양성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또 이렇게 하면 작품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좋은 작품이 더 많이 나오게 돼서 창의적인 그런 것이 나타나고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럴 텐데 지금의 분위기는 다양성이나 어떤 창의적인 그런 분위기보다는 어떤 걸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찍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꾸 검열할 생각을 먼저 하고 예전에는 검열보다는 뭘 더 해야지? 라는 이런 걸 해서 정말 노래도 수준 높고 이제 영화도 수준 높은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반대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 하죠. 글로벌적으로 보면 GDP가 성장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5천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나라 중에는 GDP가 3만 불 이상, 5천만 명 이상이 되면서 3만 불 이상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까지 7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불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7번째예요. 우리나라가 보면. 중국은 이제 경제 규모가 커도 이제 1만 3천 불, 1만 2천 불 막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경제 규모 1인당 GDP는 크지 않아요. 이 3만 불 밑으로는 2만 불 넘는 데도 잘 없어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데는 다 1만 불대예요. 아니면 1만 불 밑에거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3만 불까지 쫙 성장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 할 수가 있어요. 부자인 나라는 많이 있죠.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아일랜드 10만 불 막 넘고 막 그래요. 의자 와가지고 의자 끝내고 내리셔야 돼요. 남자가 네. 아무도 없어요. 제가 남자로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의자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갖고 왔네요, 보살님?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내가 먹고 고생했어. 아저씨가 뭐 드릴지.